자, 우리 이번에는 카이스케어 분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스케어 분포는 모집단에 있어서 분산을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량이 필요할 텐데, 그때 당연히 표본 분산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분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분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근데 우리가 일부 샘플만 갖고 있으니까 표본에 대한 형태의 확률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면 그 통계량의 분포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확률적 분포를. 그때 이 표본 분산에 대한 확률적 분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카이스케어 분포가 됩니다. 자, 카이스케어 분포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려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x의 확률 함수 자체가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지만 t 분포 확률 변수의 함수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도 n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는 어차피 n이 결정되면 상수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잘 보면 x의 어떤 지수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어떤 여기 x가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상수로 나눠주고 뭐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x에 관련된 함수, 지수 함수 형태에 대한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음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간단한 형태의 함수는 아닐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것처럼 함수 자체가 복잡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선구자들이 이와 같은 확률 함수에 x가 0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우리 제목에서 보듯이 카이스케어로 붙은 이유가 뭐냐면 제곱수에 관련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곱수는 실수의 제곱은 음일 수 없죠. 그래서 이때 이 확률 변수는 0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이때 확률 함수에 대한 적분해버리면 이게 1인 거를 사실은 수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여진 확률 함수다라고 t 확률 함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때 확률 변수 x는 자유도가 n인 카이스케어 분포를 따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x는 카이스케어 n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그러니까 n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의 수로 결정되는 n이죠. 그래서 결국 표본의 개수에 관련돼서 분포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표본 분포의 예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카이스케어, 그러니까 x라는 변수 대신에 아예 카이스케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확률 변수를 우리 x의 제곱 개념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힘드니까 그냥 이것처럼 fx로 즐겨서 씁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표현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은 우리 카이스케어 분포에 대한 n에 따른 이 확률 함수의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죠. 사람은 좀 어렵게 그릴 수 있지만 컴퓨터는 편수 대입해서 계산된 값을 XY 좌표평면상의 위치에 점을 찍어서 연결시켜주는 방법. 이건 또 연속형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아주 다른 형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왼쪽도 오른쪽도 카이스케어 분포예요. 그런데 왼쪽하고 오른쪽을 분리한 이유는 뭐냐면, 왼쪽은 즉 이 자유도 n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상당히 좀 달라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화면에 그리면 이쪽에 대한 형태들이 너무 낮게 보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유도 5 이하인 형태하고 5보다 큰 형태를 가지고, 크거나 같은 형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5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 5일 때가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녹색의 형태, 오른쪽은 검은색 형태. 자,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 자유도 1자리는 이와 같이 급격하게 0을 중심에서 높게 있고요. 그 다음 쭉 내려오는 형태를 취해요. 이것도 아래쪽의 면적이 1인 거죠. 카이스케어 2 되면 그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또 파란색 형태. 카이스케어 3부터 이와 같이 이제 곡선의 형태를 따른 이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목볼록 형태가 생기는. 자, 그 다음에 카이스케어 5자리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 10, 15, 20, 30자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5일 때가 이 정도로 높고 10일 때 점점 낮아지고 15, 20, 30 점점 낮아져. 자, 그러니까 이 5보다도 훨씬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그래프를 다 같이 그리면 15나 20이나 30 정도 그래프는 거의 X축에 접하는 형태의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론적으로 더 하기 전에 그래프만 보고도 우리가 약간의 예측 또는 직관적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유도가 크면, 자, n이 커지면 t분포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화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카이스케어 분포마저도 어떻게 돼요? 자유도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럴 때는 전혀 정규 분포랑 관련 없어 보이지만 5일 때를 지나서 10일 때, 15일 때, 20일 때, 30일 때 형태를 가보면
정규 모양의 종형 모양의 곡선 형태가 되고 좌우 대칭,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좌우 대칭형 형태대로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T분포와 마찬가지로 카이스케어 분포마저도 자유도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정규화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런지 뒤에 가서 다치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카이스케어 분포의 성질인데요. 그러니까 카이스케어 확률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이 카이스케어 분포를 갖는 확률 변수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규명을 다 했는데 지금부터 언급되는 거는 그냥 정의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은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어떤 확률 변수든지 간에 우리가 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확률 함수를 알고 나면 궁금한 거는 평균은 어디서 형성되는지 기대값은, 그다음에 변동성, 분산의 개념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항상 우리가 파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자유도가 n인 카이스케어 분포에서의 기대값은, 그래서 x로 안 쓰고 카이스케어로 쓴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에 대한 기대값은 n, 자유도인, 즉 표본의 수인 현재 n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도 평균의 2배로 표현되는 이런 특징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이고 결과값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거고요. 자, 지금부터 언급될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카이스케어 분포의 구성 또는 제작, 우리가 완성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는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편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x가 표준 정규 분포를 하면, 표준 정규 분포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는 이런 형태죠. 근데 이 x를 제곱을 했다. 그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변수들 제곱하면 많이 나타날 거니까 많이 나타나고요. 이쪽은 좀 나타나니까 적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쪽에 x가 z가 또는 x가 취해져서 제곱을 하면 양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x, 이게 x에 대한 분포인데 이것에 제곱을 하면 모양새가 이쪽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0 주위에서 많이 있으니까 0 주위에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적게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새.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자유도가 1짜리는 이런 형태의 모양새의 분포를 취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 값이 1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률 분포로서 의미가 있죠. 이걸 우리는 카이스케어 분포라고 이제 명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걸 살펴보면 카이스케어라고 해서 제곱이라는 이름을 준 이유도 이제 여기에 있다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밝혀진 사실인데 우리는 이걸 정의처럼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냥 쓸 겁니다. 이걸 증명하는 건 안 하고. 그래서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제곱은 카이스케어 1이다라고 전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에 대한 탄생은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해서 만들어진, 찾아낸 하나의 확률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도 정규 분포할 때 독립적인 두 개의 정규 확률 변수를 더해도 정규 모양을 하고 그때 이제 평균과 분산이 변화가 있죠. 이것처럼 여기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써요. 자, 그래서 x1부터 xn까지도 독립인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들이다. 독립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x1부터 xn까지 더해도 우리가 정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제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x의 1의 제곱을 해요. x2의 제곱을 하고 해서 xn의 제곱을 해요. 그러면 제곱을 한 것은 첫 번째 여기 성질에서 카이스케어 1이죠.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카이스케어 1, n번째 것도 카이스케어 1이에요. 그러면 제곱한 형태들에 대한 합 개념에 대한 모양은 어디가 될 거냐? 이건 바로 n개가 합해졌다는 의미에서 카이스케어 분포 n으로 우리가 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일반적인 자유도 n을 갖는 형태의 구성은 독립인 표준 정규 확률 변수들의 제곱의 n개 합으로 표현된 형태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카이스케어 n 분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에 대한 거는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고 쓰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제곱이 카이스케어 1. 그 다음에 독립인 표준 정규 확률 변수들 n개의 제곱의 n개의 합, 그것이 카이스케어 n.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카이스케어 분포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는 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이 뮤가 되고 하나의 주장인데요. 이제 이것들에 의해서 결과. 그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모집단. 표준이 아니고 정규. 그래봤자 우리는 상관없는 게 뭐예요? x라는 확률 변수가 만약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와 같은 정규 확률 변수들로부터 뽑혀진 n개의 확률 표본의 표본 평균이 있는데 이 xi들이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에서 카이스케 분포를 어떻게 가느냐? 뒤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xi에서 어떻게 돼요? 뮤를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zi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되는. 그러면 이때 zi의 제곱이 바로 카이스케어 1이죠. 아, 1이죠, 1. 그다음에 xi들이 독립이거든요. 확률 표본이라 했으니까. 독립이니까 zi도 독립이고요. 그러니까 독립인 것들에 대한 제곱의 합이니까 얘네들의 합 개념은 카이스케어 n짜리가 되겠죠. 자,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주장하는 바는 이것도 성질로서 우리가 수리적 증명 없이 받아들일 건데요. 자, 뭐가 되냐면 표본 평균도 있을 것이고 표본 분산도 있을 텐데 주장하는 게 표본 평균과 자, 표본 평균도 확률 변수 xi들에 대한 전체 산술 평균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통계량, 하나의 확률 변수예요. 그다음에 표본 분산도 표본으로부터 계산되어진 식이에요. 그러니까 x바도 s의 제곱도 두 개의 서로 다른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끼리의 독립성을 갖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x바하고 s제곱은 독립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평균과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은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평균이 크다고 해서 분산이 커야 된다든지 분산이 작다고 해서 평균이 작거나 커져야 된다든지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집단은 평균은 크더라도 분산은 작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직관적으로 봐도. 그 다음에 평균이 작더라도 분산은 클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죠. 그 얘기는 서로 간에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리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는 생략을 하고 직관적으로 봐도 이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은 독립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표본 분산에다가 n-를 곱하고 그걸 모분산으로 나눈 형태가 바로 카이스케 n-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린 좀 이따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고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카이스케어 분포의 성질은 그냥 정이다. 그냥 카이스케어 분포는 이런 것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을 카이스케어 분포의 정의로 받아들여도 무난합니다. 우리가 수리적 증명을 해야 될 입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표준 정규 확률 변수로서 시작해서 그것에 제곱한 것을 카이스케어 1. 그 다음에 독립이고 표준 정규인 확률 변수 n개가 있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제곱, 카이스케어 1이거든요. 각각. 거기다가 n개를 독립적으로 더하는 형태. 그래서 자유도가 n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카이스케어 n 분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유도 n을 갖는 카이스케어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의 개념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 제곱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서 기호적 우리 의미에서도 카이스케어를 주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기호를.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카이스케어 분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일반화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x가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규 확률 변수일 경우에 그럼 우리 일반적인 정규 확률 변수는 표준화 단위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지스코어라고 하는 이런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x-뮤 나누기 시그마는 이와 같이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돼요. 자, 우리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카이스케어 분포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제곱은 카이스케어 1이라는 걸 우리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카이스케어 1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스케어 분포의 모양, 그걸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처음 출발이 어디서부터 됐냐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따로따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에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을 쭉 전개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일반적인 평균 뮤를 갖고 분산 시그마 제곱을 갖는 형태의 정규 확률 변수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표준화한 형태인 x-뮤 나누기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을 따로 쓴 것뿐이 없어요. 자, 이것이 카이스케어 1이라는 얘기고. 자,
이번에는 확률 변수 열이 x1부터 xn이 서로 독립이고 모두 정규,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따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xi들에 대한 표준화 단위로 바꾼 형태가 표준 정규 독립인 확률 변수들의 열이 되죠. 그러면 카이스케 분포의 성질에서 그것들의 제곱의 합은 카이스케 n이라는 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느냐? 자, 이렇게 표준화한 것을 zi로 쓸 거야. 이건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z의 제곱, 여기에 대한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제곱은 카이스케 1,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더한 거 카이스케 n. 자, 근데 이 표현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라지 시그마에서 i는 1부터 n까지니까 영향받는 것은 분모는 영향받지 않아요. 시그마 상수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온 겁니다. 뒤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카이스케 n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발이 여기에 있을 때요. xi들이 일반적인 정규 확률 변수일 때 독립이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생긴 모양새가 카이스케 n이라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보려고 하는데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는 이와 같은 형태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 독립인 정규 분포, 그다음에 동일한 분포죠. 거기서 뽑혀진 확률 표본 개념인데 거기에 대한 표본 평균 개념은 정규성 그대로 유지하고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값으로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n, 뮤, n분의 시그마 스퀘어가 되죠. 그럼 이것은 일반적인 정규 분포니까 이 자체에서 표준화 과정을 거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xn 바에서 평균인 뮤를 빼고 평균이 뮤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눈 값. 이것이 표준 정규. 자, 표준 정규가 나왔으니까 제곱하면 뭐예요? 카이스케 1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들에 대한 제곱인 이와 같은 모양새가 카이스케 1이에요. 자, 그래서 카이스케 1의 모양은 우리가 지금 한 대로 이런 형태도 카이스케 1이 될 수 있어요. 출발이 어디냐? 이 x가 이와 같이 일반적인 평균 뮤를 갖고 분산 시그마 제곱을 갖는 정규 확률 변수일 때.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여기 이것처럼요. 어떻게 돼요? 여기처럼 이런 모양새도 카이스케 1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스케 1에 대한 구성 요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이것들에 대한 확률적 모양, 확률 함수의 모형은 우리가 하는 대로 카이스케 1짜리로서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 했던 것들을 정리, 취합하는 형태에서 다 나온 결과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T분포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문제점이 좀 생겨요. 뭐냐면 평균과 분산을 두 개 다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조건을 쓰는 거야. 그래서 T분포할 때는 그러니까 모분산에 대한 것을 표본 분산 개념 가지고 대체해서 써서 T분포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얘기에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여기서는 그 반대로 모분산도 모르고 당연히 모평균도 모르는데 이 모평균 개념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대체해서 표본 평균으로 T분포랑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모평균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에서 이 카이스케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은 형태였었거든요. 우리가 했던 게. 자, 그런데 여기서 시그마 제곱도 모르고 뮤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뮤를 표본 평균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당연히 같으냐 틀리냐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스케어라는 똑같은 기호를 씁니다. 자, 다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n이 충분히 커져가면 표본 평균이 모집단 평균으로 가까이 가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n이 커져가면 이 모양새가 1이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양새가 얘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전제되어 있던 게 뭐라 그랬어요? 표본은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좋은 표본이라는 전제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을 잘 예측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의 값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 나냐? 자유도가 하나 정도 주는 차이로. 자유도가 주는 거는 앞에 우리 T분포에서 설명했던 거랑 유사해요. 전혀 XI들에서 어떤 제약 조건도 없이 XI들 다 사용하던 데서
얘를 쓰니까 x 바를 쓰죠. 표본 평균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부터 n-1까지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1부터 n-1까지의 데이터가 결정이 되면 n번째 데이터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xn 바를 아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하나 준다. 그래서 n-1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카이스케어 n-1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정의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즐겨 쓸 거예요, 우리가. 자, 앞에서 했던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변형식을 좀 생각할 거예요. 이걸 기억해서 쓰는 것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좀 편한 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률 변수의 x, 카이스케어에 대한 제곱의 형태를 변형을 쓸 건데 이와 같은 형태거든요. 자,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n-1을 이렇게 곱해요. 그러니까 곱해주고 나눠주 하면 등호 변화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빨갛게 색칠해져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뭐가 돼요? 이거는 표본 분산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은 약간의 변형 절차를 거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n-1의 s 스퀘어. 앞에서 봤던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형태가 결국 카이스케어 n-1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바로 카이스케어 n-1이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우리한테 데이터가 x1부터 시작해서 xn까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데이터 값에서 n이 몇 개인지 알죠? 그리고 표본 분산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시그마 제곱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에 대한 형태에 관련된 분포가 이런 거니까 어떤 형태의 시그마 제곱에 관련된 형태의 확률을 갖다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모분산을 추정하기 위한 표본 분산의 어떤 분포랑 관련 있는 것이 카이스케어 분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사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요 부분 여러분들 특히 기억을 잘해야 돼요. 카이스케어 분포에 와서 여러분들이 좀 더 T분포보다도 혼란스러웠을 수 있는데 우리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제곱이 카이스케어 1, 그 다음에 표준 정규 확률 변수 열들 독립적인 것들에 대한 형태가 있었을 때 제곱의 합 개념이 카이스케어 n, 그리고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이렇게 생긴 형태가 카이스케어 n-1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카이스케어 분포하고 정규 분포, T분포가 다른 게 뭐냐? 정규 분포하고 T분포는 일반적인 확률 변수의 형태여서 마이너스에도 플러스도 다 가질 수가 있었는데 카이스케어 분포는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제곱과 관련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음수가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정규 분포와 T분포의 가능한 값의 영역은 마이너스 만에서 플러스 만대까지 모든 수인데 카이스케어 분포는 양의 실수라는 얘기예요. 그건 왜냐 그러냐면 정규 확률 변수의 제곱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일반적인 카이스케어 분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도 자유도가 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 때문에 결정되는 그래서 표본 분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도의 크기에 따라서 분포 형태가 달라지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자유도가 클수록 아까 우리 그래프상에서 잠깐 봤었는데 이 자유도가 클수록 정규 분포하고 근사한 분포 형태를 갖게 되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래프상에서 그냥. 자, 분포도는 각각의 자유도에 따른 카이스케어 분포의 확률을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이때도 T분포나 정규 분포에 쓰던 그 기호를 그대로 유사하게 씁니다. 자, 변수명이 카이스케어 형태니까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그 지점부터 오른쪽으로 커져 있을 확률 자체를 주기 위해서 이 알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케어 분포는 자유도가 관련 있었죠. 그래서 자유도를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로 쓰는데 자, 이런 형태가 뭐냐? 자유도가 n인 카이스케어 분포에서 그 값 이상의 확률이 알파인 위치, 카이스케어 분포 축에서의 위치 개념을 의미해요. 즉, 이 점보다도 더 클, 변수가 더 클 가능성이 알파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카이스케어 분포를 뒤에서도 보겠지만 만약 모양새를 그리면 이와 같은 비대칭 형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쪽 면적이 알파, 그러니까 이게 1-알파죠. 이때 되는 이 포인트의 값을 우리는 카이스케어 알파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에 따라 달라지죠? 계속 자유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다 자유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록에 보면 또 카이스케어 분포표까지 있습니다. 그럼 T분포하고 카이스케어 분포는 유사해요. 왜? T분포도 카이스케어 분포도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죠. 자유도,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값, 확률. 똑같아요.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하고 T분포하고 유사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기호를 잘 보시면 이쪽 꼬리 쪽의 면적, 이걸 우리가 꼬리라고 그랬어요. 오른쪽 꼬리. 그래서 꼬리 쪽의 면적이 알파가 될 때 포인트에 대한 점을 이게 카이스케어 축이잖아.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카이스케어에다가 알파 첨자를 주고 자유도를 가로 속에
그 얘기는 이쪽이 1 마이너스 알파 되겠죠. 전체 면적 1이니까. 자, 그래서 표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요. 자, T분포 표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자유도, 그 다음에 꼬리 쪽의 확률, 그 다음에 카이스케어 값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 확률 부분에서 보면 자, T분포는 0.75부터 시작해서 0.90, 뭐 99, 95 뭐 등등에 대한 6가지 데이터를 줬었는데 여기 개수가 좀 더 많아요. 8개가 돼요. 자, 그런데 0.5보다도 작은 형태를 3개 주고요. 0.5보다 큰 쪽을 이렇게 4개 주는, 5개 주는 이런 형태로 그래요. 제시해요. 자, T분포까지는 0.5보다도 작은 확률 쪽을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와 유사하게 대칭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카이스케어 분포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비대칭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알파 정보를 안다 해서 이쪽 면적이 되는 이 값을 갖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5보다도 작은 쪽의 확률에 관련된 표값도 주고요. 0.5보다 큰 쪽에 대한 것도 주는데 0.5보다 작은 쪽은 3가지만 주고 이쪽은 좀 더 줬어요. 자, 근데 이거 외에 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한한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어느 쪽의 확률이 0.80 정도 되는 걸 찾고 싶다. 표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찾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는 컴퓨터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즉 이런 표가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가 이런 추론 통계학 중에서 사용할 때 카이스케어 분포를 사용할 때 확률이 이상한 형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제공되는 표면 충분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카이스케어 0.955 이거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자, 0.9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0.95가 알파의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와야 돼요. 이쪽에 대한 면적이 0.95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꼬리 쪽의 면적이 0.95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누적 확률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0.095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인 0.05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바로. 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0.05. 즉, 누적, 꼬리 쪽의 확률이 0.9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적 확률이 0.05인 거죠. 그래서 0.05 라인에서 만나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속 안에 있는 것이 자유도잖아요. 5예요. 그러니까 5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5하고 0.05, 누적 확률 0.05인데서 찾아서 만나게 되는 우리 얼마가 될까요? 1.14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145. 그 얘기는 카이스케어 확률 변수가 1.14보다 더 큰 확률이 얼마? 0.95나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자, 반해서 우리가 카이스케어 이번에 0.05짜리를 찾으면 뭐가 될까? 자, 이 경우는 자유도 5짜리고요. 그 다음에 꼬리 쪽의 확률이 0.05인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누적 확률. 이쪽이 0.05니까 이쪽 누적 확률이 0.95라는 얘기죠. 0.95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O 라인하고 여기서 만나게 되는 얼마? 11.070 개념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찾는 값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카이스케어 통계량의 축의 값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1.07보다도 더 큰 확률. 11.07보다 더 큰 확률이 언제? 자유도 5짜리에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0.05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R을 통해서 또 똑같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찾는 것은 이와 같은 분포에서 우리가 보통 함수식에서 x가 얼마일 때 y값을 찾는 것이 함수식이죠. 근데 거꾸로 역함수 개념, 이게 바로 분위함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위함수 개념은 q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몇 번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위치값을 찾고 싶을 때는 분위함수를 써서 나타내요. 그래서 chi_sq라는 CHISQ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0.05, 그 다음에 자유도가 5짜리고요. 그래서 0.05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른 것은 이 옵션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야 테일 폴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 쪽이 아니라 어퍼 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0.05라는 것의 면적 개념이 로 쪽이 아닌 로어 테일이 아닌 오른쪽 어퍼 테일이라는 얘기죠. 위쪽 꼬리. 그래서 오른쪽 꼬리. 그래서 오른쪽 꼬리에 대한 면적이 0.05가 된 자유도 5짜리에서 이 값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얼마냐? 11.070 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써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옵션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true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면적이
즉 누적 쪽의 면적이죠. 이쪽이 0.95가 되는 값을 찾는 거죠. 자유도 5짜리에서. 그래서 하고 라운드 함수는 그냥 2짜리를 썼습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생략한 것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디폴트는 로와 테일 true가 마찬가지. 누적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R이라는 함수 또는 여러분들 다른 통계적 도구를 썼을 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반대 확률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똑같은 방식이에요. 0.95짜리 확률. 근데 로와 테일이 false니까 0.95가 오른쪽 꼬리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값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45가.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 로와 테일을 안 쓰는 방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꼬리 쪽의 면적이 0.05인 걸 했었던 거죠. 우리가 0.95. 그러니까 이쪽 누적이 0.05가 되게끔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써두고만 안 써두고만인 거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확률 함수를 통해서 이제 확률 계산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T 분포나 카이스케 분포, 정규 분포의 형태는 자유도하고 꼬리 쪽이나 누적의 확률에서 T 값을 구할 수 있고요. 확률 변수의 값, 카이스케 값이죠, 여기는. 그리고 필요로 하게 되는 즉 자유도하고 어떤 확률 변수의 값을 갖게 되는 형태의 확률 값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드물긴 하지만 확률과 확률 변수의 값을 알아서 자유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유기적이에요. 세 가지 정보 중에 두 개만 있으면 그에 따른 나머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확률 변수의 값을 찾는 형태예요. 그래서 분위수 함수라고 하는 Q자리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 개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robability 펑션을 쓰는 거예요. P는 누적 확률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1.075 로와 테일 fals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11.07보다도 원래는 작은 쪽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될 건데 로와 테일 이퀄 false가 있으니까 로 쪽이 아니라 어퍼 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꼬리 쪽의 면적이 얼마냐면 거예요. 17.07보다 더 큰 확률. 그러니까 17.07보다 더 큰 확률이 어떻게 돼요? 0.05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0.05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옵션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1에서 빼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6건의 확률 구하는 방식처럼.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이 옵션을 넣어도 빼도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0.95 쪽에 대한 얘기도 즉 1.145랑 관련된 형태 확률 값을 구하는 형태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카이스케 분포에 대한 성질들도 살펴보고 표를 보는 방법까지 또 R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확률 값이나 또는 확률 변수의 값을 찾는 방법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래서 카이스케 분포를 이제 정리를 마감을 하고 다음 차시에서는 우리 다른 또 표본 분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